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이제 소장 부분이 송달되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변론 없이, 그래서 무변론 판결 이런 걸 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256조, 257조가 이 조문인데 25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용어 나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죠. 소장 부분이 공시송달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어디 가서 보냐면 1-14 보면 1-14를 보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5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56조 조문을 보면 다만 256조 1항 보면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 요 이야기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의 상황인데 공시한다. 대법원의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주소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소를 추적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피고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거를 거의 본다는, 그리고 이 송달의 기능은 송달받는 자한테 자기 방어를 펼칠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공시가 됐기 때문에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모른 채 30일 이내에 답변서 안 냈다라고 무변론 판결을 하는데 분서 조문이 제외하고 있는 거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송달이란 말을 부득이하게 최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런 방식인데, 사실상 송달된 문서를, 즉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소장이 구본이 날라와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네, 내가 방어를 펼쳐야지 하는 그런 절차를 자기가 갖추기 위한 기능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왜 너 답변서 안 하느냐,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억울하면 따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침묵적이, 대꾸를 않는 것은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죠. 즉 오케이 해주는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안 냈으니까 오케이 해주는 셈 아니냐 해서 원고 승소에 무변론 판결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를 시켜요. 왜 그러느냐, 송달로서는 우리가 방식으로는 규율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가 그 송달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게 기능하지 못하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무변론 판결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해되죠? 그럼 그때 질문은 뭐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냐? 그 다음 이게 무변론 판결이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 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제외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원고는 다음 변론 기일에 자기가 소장 등을 접수시킨 거를 갖고 가요. 그럼 다음 기일에 피고는 역시 송달이 공시송달 됐으니까 여기서 출석을 우리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 출석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변론 판결에서 소장 부분 송달에 있어서 30일 이내 답변서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시송달을 제외하듯이 자백간주라는 부분서, 즉 150조 3항 1항에서 당사자가 기일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뭔가 상대방에게 반격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 150조 1항 자백간주라고 처리하는 그것을 150조 3항에서 기일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50조 3항이 1항처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요. 자백간주의 경우에, 이러한 자백간주의 경우에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요. 답변서 제출 의무의 경우에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듯이. 그러니까 기일에 피고가 오지 않더라도 자백으로 본다, 자백으로 간주된다, 부분서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뒤에 8-35 부분서 배우게 되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 부분을 미리 여기서 이해해 두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원고는 피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때 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백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가 반박을 안 한 것이 지금 충분히 파악하고 안 한 건 아니고 공시송달이니까 조금 파악하기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제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백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자백이 아니니까 원고가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를 신청해서, 예컨대 돈 빌려준 사건이면 차용증이나 그걸 본 목격자인 증인을 신청해서, 근데 피고는 법정에 지금 안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더라도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요증,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백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고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원고가. 원고가 그러니까 차용증이나 증인을 신청해 가면서 기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 증거를 믿으면서 간다면 원고 손을 들어주겠죠. 판결에서. 판결 때까지도 당사자는 모른 채, 이런 소송이 진행된 거 모른 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공시송달의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하게 된 원인이 피고가 잠수를 타고, 조금 저서거인데 잠수 타고 해서 피고가 귀책성이 있다고 보일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피고는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원고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고, 그러니까 자칫 판결까지 가고, 그럼 뒤늦게 나중에 뭔가 이 결과를 알게 될 가능성이 언젠간 벌어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이런 판결이 있었네. 더더욱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도 모르고 2주간의 송달 이후에, 판결이 송달되고 2주 사이에 항소도 안 했으니까 이제 확정이 된 판결이 언젠가 이제 알아채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피고가. 근데 그럼 피고가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진행됐느냐? 사실은 모르게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송달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절차 진행에 대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른 거죠. 그랬을 때 이때의 접점은 뭐냐? 이걸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공시송달하게 된 계기가 이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였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면 뭐를 해주냐면 173조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고 그래서 항소를 보완해서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본인 책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 책임으로 그게 송달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 됐고, 그러다가 모른 채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럼 지금 와서 억울한 감은 있지만 그런 과정이 네 탓이라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런 과정이 공시송달하게 된 계기 등이 네 탓이 아니다, 즉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면 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등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을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이 됐지만 못한 채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근데 지금 그것을 추후 보완해서 항소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릴 수는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공시송달의 경우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궁금한데, 공시송달의 경우는 정식의 교부송달이라는 송달의 원칙에서는 이게 교부할래도 주소가, 즉 송달받을 장소가 지금 마땅하게, 송달받을 장소를 마땅하게 추적을 못한 채 끝끝내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되니까 공시를 한 거예요. 너한테 이런 서류를 가야 된다. 소장 받아라. 소장 받을 게 있다. 그 다음에 기일 받을 게 있다. 나중에 이제 판결문 받을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뒤에 원고는 가고 피고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어떻게 본다면 허수아비랄까 투명인간 세워놓고 소송 진행하듯이 소장을 진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백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자백간주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원고가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신청 등을 하고 이것에 입각해서 판사가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판결까지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이 송달되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때까지도 계속 이걸 모른다 내지는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 뒤에 언젠가 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추후 보완으로 항소를 할 길이 열릴 수는 있다. 173조가 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 큰 흐름으로 되는 거죠. 되겠어요? 됐어요? 되겠죠?